때부터 이제 이번에 새 학기 시작하면서 이제 지난 학기 말에 빵집 알바를 했었는데 다들 아는 유명한 빵집을 그 관뒀어요. 이제 시간도 너무 많이 잡아먹기도 하고 제 스펙이라기보단 경험을 위해서 했어가지고 관뒀었는데 혹시 무슨 아르바이트 해보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군대 가기 전에 한 스타트업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철든놈이라는 고깃집인데 그때 당시 을지로 3가역에다 1호점을 오픈할 때였거든요. 그래서 그 오픈 준비하고 제가 알바생이었는데 그 고깃집이니까 알바생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 알바생들을 제가 면접 보기도 하고 뭐 그런 경험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군대 가기 전에 1호점이 오픈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뭐 중국, 일본 이렇게 다 있더라고요. 생겼더라고요. 와, 엄청 컸네요. 근데 그거 하면서 배운 게 이제 그 스타트업 안에서 대표님들의 네 분이 계셨는데 한 팀으로서 너무 완벽한 팀이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 돋았어. 알바하면서도 그런 거를 되게 좋은 경험을 할 수 있더라고요. 그렇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중국에서도 지금 어렸을 때부터 탁구를 했어요. 그리고 중학교 때도 뭐 탁구 선수도 몇 년 했었고요. 우와. 한국 탁구생 선수 생활도 한 2, 3년 했었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는 탁구를 그냥 취미 삼아 치는데 그냥 친구 소개로 탁구 코치를 한 반년 정도 했었어요. 한국에서? 네, 한국에서. 네. 시급이 어떻게 돼요? 한국에서는 한 20분에 몇만 원. 와, 네. 최고다. 최고다, 진짜로. 꿀. 네, 좀 너무 멀어가지고 인천에 있어가지고 가는데 2시간, 코치 2시간, 이것도 오는데 2시간. 그 시급이 높은 게 높은 게 아닌. 지하철에서 할 것 없고. 근데 중국에서도 알바를 이제 하잖아요, 대학생들이. 근데 제 주위 친구들 보면은 제가 물어봤었거든요. 알바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네, 그렇죠. 네, 좀 레스토랑이나 음식점에서 서비스? 한다든지 아마 옷가게를 이제 한다든지 좀 그런 경우가 많고, 근데 대부분은 잘 안 해요. 중국에서는 알바를 하는 친구들이 별로 없어요. 맞아요. 네, 중국에서는 보통 부모님이 알바를 시키지 않아요. 맞아요. 주로 공부를 잘해서 뭐 장학금을 차라리 받고 네, 그렇죠. 나는 공부를 차라리 더 많이 해서 장학금을 받겠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아요. 네. 왜냐면 중국에서는 대학교 공부가 진짜 상상 이상으로 좀 힘든 편이어서 이게 좀 시간이 별로 없어요. 시간적 여유가. 그래서 알바를 좀 하는 것도 되게 좀 힘든 편인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인식 자체가 대학교에는 알바를 이제 많이 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좀 더 잘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들 하시는데, 저희 부모님도 저는 학기 중에 알바 절대 못하게 하거든요. 네. 저도. 빨리 하지 말라고. 보통 다 알바보다도 장학금을 받아라. 그쵸. 알바는 너무 힘들다. 맞아요. 네, 장학금은 쉽게 받을 수 있다. 이 생각이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네, 사실 공부는 쉽지가 않아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특히 사실 알바를 선택하면 시간을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알바를 선택하냐 학업을 선택하냐 둘 중에 듣고 친구들은 많이 싸우는 것 같아요.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것은 이제 학기 중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공강 시간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학교 근로 시스템, 근로 알바를 되게 인기 많아요. 알바 대신에 공모전 수상을 노린 친구도 주변에 많이 있어요. 맞아요. 상금 때문에 그 알바 시간 투자해서 알바 시간을 빼가지고 공모전에 투자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공모전 수상 경력도 쌓이고 상금도 얻을 수 있으니까 그거 진짜 좋다. 좋다. 것 같아요. SPC라고 알아요? SPC 네, 기업들? 거기가 파리크라상 뭐. 뭐지 파리바게트 그다음에 베스킨라빈스. 근데 이렇게 맞아요. 해피포인트? 네. 맞아요. 해피포인트? 네. 맞아요. 네, 그거예요. 맞아요. 해피페이. SPC 그룹에서는 그 신입사원을 뽑는 전체 인원 중에 10%를 SPC 매장에서 알바를 해본 사람들을 뽑는데요. 와. 그것도 하나의 뭐 어떻게 보면 알바가 스펙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좋은 것 같아요. 조금 알바를 해서 스펙으로는 쓸 수는 없지만 되게 경험으로 쓸 수 있는 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맞아요. 그 부분이 그렇죠. 되게
맞아요. 좋은 것 같아요. 엄청난 맞아. 장점인 것 같아요. 아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맞아요. 이런 사람도 있구나. 이런 네네. 저희 학교에는 그 밤에 학교를 순찰하는 규찰대라는 알바가 있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우리 학교는 그런 저 거 없어요. 밤에 11시부터 시작하는 규찰대가 있어서 학교 안에 캠퍼스 순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찰하면서 이제 뭐 불의 사건들이 있으면 맡기도 하고 이런 알바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전 중국에 있는 이제 북경에 다니는 제 아는 친구한테 이제 물어봤는데 자전거를 이렇게 뭐랄까 지켜주는 알바? 그런 알바가 있더라고요. 우와. 왜냐하면 너무 자전거 도둑이 많다 아. 보니까 그 이렇게 자전거를 이렇게 지켜주는 여러 대를 한꺼번에 그런 알바도 있더라고요. 되게 신기했어요. 근데 캠퍼스 내에서 택배 배달하는 알바가 있어요. 근데 이 중국 캠퍼스가 또 크고 사람이 많다 보니까 이 택배 회사에서 택배들을 한 번에 가져와서 이 그 적은 인원으로 모두 다 이제 배달하기가 되게 어렵대요. 그래서 캠퍼스 내에서 배달을 해주는 그런 알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택배 회사에서 이만큼의 택배를 가지고 온다. 그럼 그분들한테 맡겨서 그분들이 알아서 이제 뭐 기숙사로 다 보내준다든지 그렇게 하는 알바가 있고 공부를 잘하는 이게 막 꽈탑, 한국에서 말하면 꽈탑 그런 느낌인 네. 거죠. 그분들의 이제 필기 노트를 판매를 하는 것도 이제 수익이 될 수도 있어요. 진짜 일종의 알바 되는 거죠. 팔아봐. 한번 판매를 해봐요. 이 필기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중국에서 특히나 또 막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꽈탑의 필기는 뭔가 다를 것이다. 다르니까. 막 그런 느낌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판다 그러면은 되게 많이 사고 이 수익도 엄청나다고 해요.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알바가 대행 구매 네. 구매 대행이에요. 네. 맞아요. 그냥 중국에서는 한국 이미지가 주로 화장품, 치맥 그리고 뭐 또 있는 게 뭐 화장품, 치맥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네. 명품 브랜드가 중국보다 많이 싸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이 명품 브랜드나 많이 화장품을 한국에서 뭐 20%나 30% DC를 해가지고 중국에 가져가서 고객한테 그냥 택배로 맞아요. 편하게 택배로 보내주는 구매대. 거죠. 네, 그래서 저 친구 중에도 뭐 이 구매 대행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크게 하는 친구가 지금 원래는 대학교를 입학했어요. 입학했는데 워낙 돈을 많이 버니까 대학교를 지금 포기하고 주로 지금 구매 대행을 하고 있어요. 얼마나 버는 네. 거예요? 워낙 막 이렇게 적게 말해도 한 200~300은 벌어요 한 달에. 와 거의 적게 직업이네. 200~300. 그래. 딱 알바에서 취직으로 네, 이렇게 알바 전환을 직업이 해서 돼버리네. 그래요? 제가 이공과라서 조사를 많이 해봤는데 한국에는 지금 2008년도에 최저 시급이 7,500 2018년이니까요. 2018년. 최저 시급이 7,530원이라고 7,530원. 네, 하더라고요. 지금 2017년보다도 많이 많이 올랐고요. 올랐네요. 네, 2017년은 6,470원이네. 그렇죠. 1,000원이 1,000원 네. 넘게. 맞아. 한 시간에 뭐 1,000원 넘게 올랐. 그렇죠. 그 정도는. 네, 하루에 뭐 10,000원 정도는 더 벌 수 그쵸. 있겠네요. 괜찮다. 중국에도 최저시급이라는 개념이 있나요? 네, 있어요. 근데 중국에서는 매 지역마다 최저 월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 다른데 그 지역의 최저 월급에서 이제 그 근로 시간을 이제 나누어서 나온 시간 최저 시급이 이제 그 지역의 알바의 최저 시급으로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역마다 또 다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최저 시급 이렇게 있긴 한데 얘가 되게 낮거든요, 사실. 그래서 대부분은 최저 시급의 한 2~3배 정도씩 받는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찾아봤는데 상해가 지금 제일 높기는 높아요. 최저 시급이 해서 한 달에 중국 돈으로 해서 2,300 유엔을 벌 수 있는데 그게 한국 한국은 얼마? 2,300유엔이면 얼마야? 얼마지? 50만 원인가? 그 정도 되는데 이렇게 시급으로 나누면은
한국은 7천 얼마인데 얘는 3천 얼마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은 시급이 많이 낮은. 근데 최저 시급을 받는 분명히 주는 것도 있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거의 대부분 최저 시급보다는 한 2배나 3배 정도씩 더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네. 한국에서 이제 알바를 꼭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저는 카페 알바 꼭 해보고 카페 싶어요. 알바. 그러니까 진짜 예쁜 카페에서 커피를 내리는, 물론 현실은 힘들겠지만 물론 그런 정취를 느낄 시간도 없겠지만 저는 커피를 이렇게 내리는 것도 한번 배워보고 싶고, 그리고 카페도 한번 꼭 해보고 싶은 알바인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싶은 알바 중에 게스트하우스 매니저 같은 거. 리더십. 아 역시 리더. 이것도 스펙. 한 줄. 외국인들과 만날 기회도 많고 되게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번쯤 해보고 싶어요. 네, 저는 살짝 이제 취미 생활을 하나 만들고 싶어서 사진 미디어 촬영 이쪽으로 알바를 하나 구해보고 싶어요. 제가 배우고 있는 의과학은 답이 있는 과인데 미디어는 내가 이걸 찍어서 여기서 잘라야 할지 저기서 잘라야 할지 되게 창의성을 이렇게 요구하는 취미더라고요. 그래서 좀 배워보고 싶어요. 응원할게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민이는. 네, 대륙을 뒤흔들고 세계로 뻗어나가는 중국 기업들 심층적으로 낱낱이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요즘은 정말 인터넷으로 못 사는 게 없는 세상이죠. 맞습니다. 제가 최근에 보면서 와, 이런 것까지 팔다니 했던 물건이 있었는데요. 지역마다 그 지역 사람들만 많이 알고 좀 알려져 있지 않은 맛집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지역별 시장이나 골목 맛집의 음식을 인터넷으로 주문해서 받아볼 수 있는 거였어요. 아니 뭐 지역에서 뭐 음식 시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네. 맛집, 골목 이런 건 전 솔직히 처음 듣거든요. 네.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대구의 막창 골목에 있는 막창이나 저기 강원도 정선 이런 데 있는 메밀전병 이런 것도 다 주문이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당연하죠. 와. 한동안 저는 계속 그 카테고리만 보면서 와, 옛날에는 이거 직접 가야만 먹을 수 있는 진짜. 것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집안에서 모든 걸 다 주문하고 받을 수 있는 세상이 왔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한국이 이런데 중국은 또 오죽하겠어요. 그쵸. 네, 더 많이 뭔가 있는데 중국은 지금 대부분 오프라인 상권이 온라인으로 옮겨진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도 QR코드로 결제를 하고 물건을 살 때도 QR코드로 결제를 하고 택시를 타도 대중교통을 타도 다 핸드폰만 있으면 결제를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결제하는 시스템이 이미 갖춰져 있는 상태죠. 네, 중국 워낙 땅이 넓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온라인 쇼핑이 아주 더욱 절실하고 필수적인 상황이 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전자상거래 영역이 굉장히 빨리 그리고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국은 온라인 마켓에서 뜨거운 전쟁이 불붙었다고 하는데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자, 현재 어떤 기업들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고 어떤 영역에서 새로운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알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현재 중국의 인터넷 시장 상황을 살펴볼까 하는데요. 당연히 알리바바와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각축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두 기업의 경쟁이 독보적인 건가요? 물론 여러 많은 기업들도 인터넷 시장 영역에서 급성장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투톱을 논하자면 당연히 이제 알리바바와 텐센트가 거론이 되는 건데요. 예전에는 알리바바와 텐센트 색깔이 되게 명확했어요. 알리바바는 쇼핑, 그리고 텐센트는 뭐 게임과 그리고 위챗 정도로 구분이 됐는데 날이 갈수록 이제 그 경계가 되게 허물면서 지금은 굉장히 경쟁이 심화된 단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똑같은 물건을 사더라도 두 군데를 다 기웃기웃하면서 비교를 해보고 사야 되는 건가요? 당연하죠. 그거는 아 죄송합니다. 화가 나셨어요. 사라졌어. 아니 이렇게 쇼핑을 할 때 기본 자세 중에 하나가 아닌가. 기본 자세가 안 되어 적겠습니다. 있네요. 죄송합니다. 자세가 안 되어 있네요. 혼나네요. 또 사실 이렇게. 이 텐센트와 알리바바의 그래도 구분을 짓자고 하면 그 출발점에서부터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알리바바 같은 경우는 처음에 뷰티 패션 쪽으로 먼저 조금 사랑을 먼저 받았고 네. 텐센트는 조금 더 생활 밀접형 그런 어플리케이션이기 때문에 좀 더 생활 속에서 살 수 있는 것들, 알리바바는 조금 더 내가 꾸미는 작은 사치품들을 사기 위해서 많이 들어가는 어플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두 기업의 전자상거래 시장이 급성장하고 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각각의 결제 수단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는 알리페이가 있고 또 네. 텐센트 같은 경우는 위챗페이라는 시스템이 있는데 이게 뭐 굉장히 물건을 고르거나 이럴 때 편리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경쟁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인지 이 서로의 결제 수단으로는 이게 번갈아가면서 사지 안 되게 이걸 다 막아놓은 상태라고 합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좀 치사해, 유치해 생각할 수도 있겠는데요. 또 다르게 생각하면 이 두 기업이 현재 온라인 마켓에서 가장 큰 경쟁자이기 때문에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었겠다라는 이해도 되는 부분입니다. 네. 네, 이렇게 현재 중국의 온라인 마켓 시장은 알리바바의 텐센트가 점령을 하고 있고요. 전자상거래 시장의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는 추세인데요. 어떤 새로운 경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키워드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네. 네, 키워드 하나. 미래가 걸린 슈퍼마켓 전쟁입니다. 자, 참 아이러니한 키워드죠. 슈퍼마켓. 왜 슈퍼마켓이지? 온라인 경쟁을 얘기하는데 슈퍼마켓이라니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네. 슈퍼마켓은 명백히 오프라인인데 네. 이게 바로 포인트라는 거죠. 아, 그러면 온라인 경쟁을 바탕으로 해서 오프라인에서 이게 맞붙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이게 남규 씨 역시 칭찬하기 싫은데 내가 말이 안 들어가는데 아니 되게 머뭇거려. 스마트하시네요. 네, 바로 이 텐센트와 알리바바가 전자상거래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오프라인 전쟁까지 이어지게 됐어요. 네, 노스트라다무스를 능가하는 우리의 마윈의 예언을 들어보면요. 쉽게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요. 앞으로 10년 그리고 20년이면 전자상거래라는 개념이 아예 사라질 것이다. 순수한 전자상거래, 순수한 오프라인 매장은 다 사라지고 이 둘의 개념이 결합된 신유통만 존재할 것이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해요. 2016년 말 내부 개발자 회의에서 이런 개념을 제시했다고 하는데요. 네, 신유통이라는 말이 확 와닿지 않는데요. 네. 한마디로 전자상거래, 모바일 결제 같은 온라인 시스템, 그리고 매장에서 이루어지는 오프라인 쇼핑, 그리고 단시간 배송을 가능하게 하는 첨단 물류, 이 세 가지 조합인 건데요. 네. 이것을 적용시킬 장소로 슈퍼마켓을 선택한 겁니다. 네. 네, 지금 현재 이런 개념으로 알리바바가 운영 중인 슈퍼마켓이 바로 허마센성이라는 곳인데 뭐 게나 바닷가재 같은 해산물, 그다음에 육류, 유제품, 채소 등 신선식품을 관리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면 현금이나 카드 결제는 안 되고요. 알리바바가 관리하는 알리페이로만 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휴대폰으로 바코드를 찍으면 모든 제품의 생산 과정, 그리고 원산지, 심지어 추천 요리법과 유사한 상품까지 같이 뜬다고 해요. 와. 게다가 뭐 장바구니 들고 다닐 필요도 없이 그냥 어플리케이션 장바구니에 넣기만 하면은 이제 매장 직원들이 직접 장을 봐주기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눈으로 물건을 보고 고르는 것까지는 오프라인, 그 외의 모든 시스템은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거군요. 네, 게다가 매장에서 3km 반경이면 30분 안에 배달도 되고요. 원하는 조리 상태로 배달까지 해준다고 하니까 이거는 뭐 거의 뭐 손 안 대고 코 횡푸는, 손을 안 대고 코를 횡푸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진짜 이 말이 맞는 게 알리바바 마윈 회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고객들 가정에 냉동고가 필요 없도록 하겠다. 이런 말을 했는데 이게 신선식품을 바로바로 이렇게 배달할 정도면은 이게 정말 맞는 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알리바바에 의한, 알리바바를 위한 이 슈퍼마켓의 매출은 마윈의 예언의 증명이라도 하듯이 일반 슈퍼마켓 매출의 3배에서 5배 수준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많지 않은 이 매장 숫자를 올해 대폭 증가시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럼 한경 씨 여기를 직접 가보셨나요? 실제로 가서? 직접 가보지는 않았고요. 이제 또 제 생방송 친구들을 켜서 친구들과 대화를 해봤는데 뭐 슈퍼마켓이 제품 전시장이자 창고이자 동시에 물류 배달센터의 개념인 건데 조리법도 거기서 조리해주세요 하면 한 20원에서 15원 정도 하면 뭐 마늘 가지찜 해주세요. 그럼 결제 바로 하면 되고 거기서 직접 먹을 수도 있고 포장할 수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편리하게 슈퍼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다고 해요. 네. 또 이에 맞서는 텐센트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다고 하는데요. 바로 프랑스계 글로벌 유통업체인 까르푸를 등에 업고 알리바바의 진검 승부를 위해서 칼을 빼들었다고 합니다. 네, 더 흥미진진한 점은요. 텐센트와 까르푸의 연합에 중국 5대 슈퍼마켓 체인인 용후이마트도 공동 협력 사업을 벌이기로 하면서 유통 전쟁은 더욱더 뜨거워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텐센트의 인터넷 기술, 그리고 SNS 데이터, 모바일 결제 기술과
까르푸, 짜루푸의 오프라인 유통, 고객 서비스 노하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후이 마트의 신선식품 운영 능력이 다 결합해서 좋은 걸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떤 시너지가 빵 터질지 아주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네. 자, 알리바바를 상대하기 위해서 세 기업이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으로 뭉친 것 같습니다. 중국 경제 전문가 한경 씨가 볼 때는 어떤가요? 부담스럽네요. 거창한데요? 신입생이었는데 전문가로서 보자면 사실 지금 알리바바 허마先生이 먼저 자리매김을 하고는 있지만 네. 이 텐센트랑 이렇게 합한 이 시너지가 어느 정도로 폭발적일지 예측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올해는 좀 두고 봐야겠다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드릴게요. 두고 보겠습니다. 네. 중국의 전자상거래 시장은 수년간 초고속으로 성장을 해왔는데요. 한계가 있기 마련이죠. 네. 온라인 시장의 성장 속도가 빠르게 둔화되면서 성장 동력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대기업들이 오프라인으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 전쟁의 서막이 이제 시작이 됐으니 어떤 결과를 낳을지 정말 궁금하네요. 네, 말 그대로 지금 중국은 온라인 경쟁 시대인 것 같은데 이어서 키워드 두 번째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양보다는 질인데요.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엄마! 네, 버금가는 질문입니다. 양이 중요할까요, 질이 중요할까요? 그런데 이제 중국의 소비자들은 양보다 질을 선호하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마켓들도 다 대비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네. 네, 사실 뭐 첫 번째 키워드로 알아봤던 신유통 사업도 어떻게 보면 양보다 질을 선호하는 데서 나온 걸 수 있는데요. 네. 아까 흐마실션 같은 경우도 가재를 고르러 가면 다 올려놔줘요. 그리고 그중에서 당신이 직접 고르세요. 한 다음에 고를 수 있으니까 눈으로 물건을 직접 보고 좋은 양질의 제품을 선택한 뒤 이후 시스템은 모두 온라인을 통해서 이용을 할 수 있으니까 확실히 이제 질을 더 중요시하는 중국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겠죠. 네. 자,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을 해봤더니 이런 재미있는 결과도 있습니다. 1978년 이후에는 돼지고기가 계속해서 소비하는 게 증가를 했는데 최근 3년간 감소하는 추세고요. 그리고 고기만두보다는 이해가 안 가는데 채소만두를 더 선호하고 있다고 하고 탄산음료도 점차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까 네. 아까 말씀하신 그 말 그대로 양보다는 질이고 맛보다는 더 건강을 챙기는 추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이런 현상에 따라서 이 온라인 시장들이 가장 두드러지게 준비하고 있는 시장이 바로 명품 시장인데요. 전 세계 명품 소비의 3분의 1을 휩쓸고 있는 중국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업체들이 온라인 명품 소비자를 잡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거죠. 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배송입니다. 인터넷에서 명품을 사오신 분들만 아시겠지만 저는 안 사봐서 잘 몰라서 참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명품이라고 해서 금박 상자에 담겨오는 건 아니래요. 네, 근데 이제는 명품 배달이 아주 차별화된다고 합니다. 일명 명품 익스프레스입니다. 네, 요즘 찡동 익스프레스 광고를 보면요. 이 천장을 말끔하게 입고 손에 흰 장갑을 낀 배달원이 이렇게 정중하게 인사를 한 뒤에 명품 시계를 배송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만큼 명품도 명품 배송을 하겠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광고죠. 네. 자, 이렇게 명품 익스프레스에서 채용하는 배달원을 뽑을 때를 봤더니 외모도 굉장히 준수해야 되고 야, 그리고 교육 수준까지 고려한다고 하는데 뭐 교육 수준까지 봐야 되는 거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차별화된 전략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좀 그런 문제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오프라인에서 명품 가방을 산다고 했을 때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분위기에서 굉장히 친절한 서비스 속에서 구매를 하게 되는데 사실 인터넷은 그런 게 없잖아요. 맞아요. 그런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추세에 또 최근에는 위챗도 이 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해에 위챗에서 크리스찬 디올의 한정판 가방을 판매를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모두 다 품절이 되는 뜨거운 반응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중국에서는 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명품 구매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명품 시장에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웨이시엔까지 가세한 명품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요. 명품 브랜드 상위 20개 업체 중 절반 이상이 중국 내에서 온 오프라인 매장 통합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추진을 중이라고 하니까 결국 명품도 이제는 온라인 전성 시대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이렇게 명품 시장까지 가세하면서 온라인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더 후끈 달아올랐다는 걸 알 수가 있었는데 자, 앞으로 중국의 온라인 쇼핑 기업들이 큰손 고객들을 섭렵하기 위해서 또 어떤 기발한 서비스를 개발하는지 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키워드를 한번 알아볼까요? 네, 키워드 셋.
로봇들의 전쟁입니다. 온라인 마켓의 전쟁은 이제 로봇의 전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네. 결국 기업들마다의 신기술 경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작년까지는 업체끼리의 가격 경쟁이 주를 이뤘다고 하면은 이제는 신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는 건데 이게 특히 물류 시스템에서 두드러진다고 하네요. 네, 이제는 알리바바와 또 징동의 싸움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알리바바 그룹은 중국 최대 규모인 로봇 창고를 운영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100여 개의 로봇을 동원을 해서 하루에 100만 건 이상의 화물을 또 배송을 한다고 하고 있다고 해요. 와. 네, 이렇게 사람의 일을 전부 로봇이 한다는 게 저는 가끔 되게 무서워요. 나중에는 우리 내 자리에 로봇이 앉아서 사람의 일을 점점 로봇이 막 이렇게 하게 될 날이 올 것 같은데 업체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일 수밖에 또 없다는 것도 알 것 같습니다. 사람이 작업을 할 때보다 3배 이상의 효율을 끌어올린다고 하네요. 네. 게다가 징동그룹도 AI 기술을 이용한 무인 창고, 무인기, 배송 로봇 등의 열을 올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징동의 무인 창고는 전 세계 최초로 입고부터 저장, 포장, 물류까지 전 과정을 스마트화 무인화로 성공해서 하루에 2만 건의 배송 물량을 소화할 수 있다고 하네요. 네. 자, 이런 기술의 궁극을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중국의 무인 판매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자, 중국에서는 무인 편의점 경쟁 시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죠. 이 무인 편의점은 일단 가격 경쟁력 면에서 최고의 강점을 가졌는데요. 일반 편의점 개점 비용의 80% 정도면 되고 또 특히나 인건비가 들지 않기 때문에 현재 편의점의 대안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네.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여러 가지 기술일 텐데요. 전용 앱을 깐 고객들이 출입구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면 매장에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요. 네. 또 제품을 골라서 결제 게이트를 통과하면 자동으로 결제가 된다고 합니다. 또 물론 온라인으로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도 있고요. 네. 자, 게다가 이렇게 절약한 인건비와 매장 운영비를 고객에게 다시 돌려줘서 네. 일반 매장보다 약 5% 정도 저렴하게 물건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이러면 뭐 많은 기업들이 이 무인 편의점에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중국의 온라인 시장 경쟁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조금 머리가 아픈 것 같기도 해요. 뭐가 이렇게 최첨단이고 뭐가 이렇게 새롭죠? 맞습니다. 이게 오늘 나왔던 내용들이 올해 안에 중국에서 상용화되고 또 대중화가 된다고 하니까 이 온라인 마켓 전쟁이 얼마나 더 뜨거워질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기업들이 뛰어들지 이 부분을 주목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중국의 기업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도 많이 기대해 주세요.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再见，拜拜。